네 번째 단원, 도함수의 활용 단원. 이 내용은 수투에서 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이제 중복되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도함수 fx의 이제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상가함수.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f'x 도함수가 이제 다양해질 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서 뭐 접선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서 뭐 접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기울기가 이제 2인 직선 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수투 때에서도 이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산만 이제 추가되는 거니까 앞에서 이제 미분계수 구하면서 도함수 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미분 방법들을 해보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건너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다 똑같은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에서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건데, 이것도 원리적으로는 뭐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접선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직선이죠. 일종의 직선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울기라고 하는 요소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지나는 어떤 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기울기를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이그젬플 52번을 보고 이제 바로 풀어볼 건데, 이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곡선 이제 x, y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x죠. 그래서 x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y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t의 값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t의 값이 1인 상황에서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사실 우리는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 그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이 XY 관계식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가는데, dt분의 dx 먼저 구하고요. dt분의 dy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이유가 뭐냐? dx분의 dy를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순간 기울기죠.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매개 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분의 이거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얻어내는 거죠. t 하나 약분돼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dx분의 dy도 매개 변수로 표현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t로 유도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때 t의 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반은 이 세로 막대기는 이제 길게 써서 바라고 읽고요. 이 뒤에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 값,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t에 1을 대입하면 이제 2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점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점 x, y는 x가 2t 플러스 1, y가 t 4제곱 플러스 1로 약속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t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3,2가 되겠죠. 즉 따라서 현재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고, 그다음 지나는 점이 3,2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음함수 형태로 이제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데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상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인데 구글에다가 그래프 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프 계산기라고 이제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은 데스모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어떤 웹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설치할 필요 없이 그런 사이트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식을 이렇게 그대로 치면은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 1,0 위에서 접선을 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즉 dx분의 dy를 찾아야 돼요. 해서 음함수 미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항 단위로 들어가는데 x 미분에서 이렇게 온 거고, 자, x하고 y하고 같이 섞여 있는 요런 항 같은 경우에는 곱의 미분법으로 x 한번 미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왔는데, y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항상 옆에다가 dy, dx 이런 거 붙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y 제곱도 y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옆에다가 이런 거 붙였고요. 마이너스 y도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인데 그 옆에 dy, dx 붙였고요. 상수항 미분까지 해서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식에서 dx, d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항할 거 이항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을 얻어내는데 점좌표가 0,1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0을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자는 2가 될 거고요. 분모는 2 더하기 1 해서 3분의 2가 나올 텐데 이 값이 지금 기울기 값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1,0이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3분의 2 기울기 같고 x-1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함수의 증가와 감소 구하는 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도함수 구해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이때 fx는 이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당연히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fx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 54번이 있는데 이그젬플 54번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구했어요. 도함수. 지금 이것도 이제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구했는데 지금 그래서 얘가 프라임 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거는 그래프를 어느 정도로 그릴 줄은 알아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값이 0보다 큰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 곱하기 이제 다항함수 이런 꼴로 되어 있는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의 값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 사족이고, 다항함수만 보면 돼요. 그럼 다항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그릴 줄 알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그려서 지금 x절편 확인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의 값을 갖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도함수 역시 부호 변화가 동일할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니까 부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제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기에서 fx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는 fx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될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도 이제 삼각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삼각함수는 이제
범위를 항상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게 주기함수, 파동함수라서 계속 패턴이 이제 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된 범위를 주고요.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단 도함수 값이 0 나오는 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때 여기 앞에 있는 다항함수 현재 이 부분은 다항함수 이 부분은 이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0이 안 나오는데 사인 함수가 이제 이 범위 안에서 0이 나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사인 2분의 파이라든가 사인 2분의 파이가 아니죠. 사인 파이. 사인 파이에서 이제 사인 값이 이제 0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f 프라임 파이가 이제 0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 왼쪽 오른쪽에서 양의 값을 갖는지 음의 값을 갖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값을 임의적으로 대입을 해보는 방법을 취합니다.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 0이 있고 가운데쯤 파이가 있고 여기 이제 2파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가운데 값 아무거나 하나 이제 갖다가 대입을 해봐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실력으로 그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고요. 2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사인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x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와서 음의 값을 가질 거고요. 2분의 3파이를 사인 값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즉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보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의 궤적도 필요 없고 우리는 부호만 보면 돼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fx는 파이에서 지금 극소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파이가 극소값인 거죠. 극소값. 증가감소를 조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도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구간 0부터 파이까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구간 파이서부터 2파이까지는 증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극대극소 찾는 건데 극대극소 찾는 건 역시 수투와 내용이 동일해요.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이제 다 아는데 다만 함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유리함수 내지는 삼각함수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가 힘들죠. 수투에서는 1차 함수 내지는 2차 함수의 표현으로 도함수가 나오니까 그래프 x절편 찾는데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미적분에서는 이런 도함수들도 조금 특이해요. 하지만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태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분모가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분모가 제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항상 양의 값을 갖고요. 이런 식으로 제곱의 인수는 사실 부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취급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양의 값을 갖는 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혀 이제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고 따라서 분자만 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형태를 보면은 2차 함수, 1차 함수, 다항함수적 표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투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가 제곱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2x는 0과 0과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 없고요. 코사인 2x 얘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극대극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만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전체를 그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코사인 2x만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이 얘기죠. 여기 파이까지 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코사인 2x 함수를 이제 대충 그린 건데
보시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어, 똑같아요. 수투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여기하고 여기서 이제 각각 극대 극소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려면은 코사인 2x의 값이 0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에서 0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돼야겠죠. 2x 값이. 따라서 x의 값은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x가 4분의 파이에서 극대를 갖고 x가 4분의 3파이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미적분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극소의 판정이에요. 도함수 f 프라임 함수가 0보다 크면은 fx는 증가한다. 프라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이제 fx는 감소한다. 이거는 수투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우리는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말만 좀 바꿨다고 보시면 똑같은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도함수기 때문에 이계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f'x 도함수 f'x는 증가한다. 이계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프라임 함수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fx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x가 a에서 지금 그 값을 갖고 있어요. 정황상 극대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f'a가 0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은 극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양의 기울기에서 음의 기울기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만 놓고 보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상황인 거죠. 작아지는 중인 거죠. 이제 양의 기울기에서 음의 기울기로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는 중이에요. 즉 여기서 보시면은 프라임 함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이계도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0보다 작은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a에서 이계도 함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반대의 경우에요. 극소값이죠. b에서 극소값을 갖는 상황이에요. fx가. 그때 기울기 보시면은 음의 기울기에서 양의 기울기로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중이죠. 음수에서 양수로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도함수 프라임 값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계 도함수를 보시게 되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지금 x가 b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극소인데 이때 이계 도함수를 보게 되면 f 프라임 2 프라임 b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극대극소에서 단순히 이제 도함수 값이 이제 0이 나오는데 그때 특이하게도 이계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혹은 큼으로써 극대와 극소를 구별해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쉽게 외우려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부등호 보이시잖아요. 이 부등호를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돼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모양새가 저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극대죠, 극대.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부등호를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아래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이때도 이 그 모양이 위에 있는 그래프 곡선 휘어지는 거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이제 회전시켜 가지고 이제 외우고 했었는데, 유용하게 이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제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만 알면 극소인지 극대인지 빠르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꼭 이제 외워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그젬플 56번을 볼게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도함수를 찾았고요.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 x가 2에서 0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 함수가 지금 3차 함수이고 우리는 이 3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극소인지 극대인지 사실은 우리는 알아요. 지금 x축이고 이게 실근 하나 갖는 3차 함수라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가 2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x가 2에서 극소인 거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라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지만, 아까도 봤듯이 굉장히 복잡한 지수나 로그 함수나 삼각 함수의 이런 합성으로 이루어진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형을 짐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써먹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오면은 여기가 이제 극값이 나온다는 거는 알겠어요. 극값인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극대인지 극소인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있어서 이계 도함수를 본다, 이게 이 얘기죠. 그래서 도함수를 미분을 해서 이계 도함수 구하고요. 이계 도함수에서 이제 x가 2인 상황이 궁금하니까 x에다 2를 대입해 보면 48이 나오는데 양의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의 상태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부등호 이렇게 뒤집으면 그래프 개형이 극소 모양인 거죠. 이렇게. 따라서 현재 f2의 값은 극소 값이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나머지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 대입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답을 쓰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오목과 볼록의 판정이라고 나와 있는 이 챕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제 겹치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두 점을 연결한 선분 PQ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선분 PQ보다 이렇게 아래 커브로 해갖고 선분 PQ보다 밑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을 아래로 볼록하다 혹은 위로 오목하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오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쓰질 않아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써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오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발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어찌됐든지 이제 잘 안 쓰고, 보통 대부분 보면 이 볼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어는 반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pward라고 되어 있죠. 위쪽 방향으로 컨벡스하다. 컨벡스가 이제 오목하다라는 얘기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체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죠. 해서 보시면은 기울기를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건데,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계도 함수의 값은 양의 값을 갖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이 부등호 방향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의 궤적을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목과 볼록은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증가와 감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할 수도 있고요.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보시면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하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목과 볼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점 두 점 PQ를 잡았을 때 선분 PQ보다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커브가 휘어져 가는 곡선을 당연히 이제 위로 볼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컨벡스 다운월드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도함수, 이계 도함수 값이 이제 음수인 상황이고 부등호 방향 회전시켜서 이런 모양, 그래서 위로 이렇게 휘어진 모양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데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로 볼록하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오목볼록은 증가 감소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이계도함수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이그젬플 57번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여라 해서 도함수 구했고 이계도함수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했고요. 이계도함수의 개형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x절편이 1이고 x절편이 1이기 때문에 x의 값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음수였다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답을 이런 식으로 달면 되겠죠.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는 헷갈리죠 이제. 자, 이렇게 한번 쓰고 넘어갑시다. 여기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여기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식으로 쓰고 넘어갑시다. 극대극소에서는 극대점, 극소점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변곡점은 커브가 바뀌는 지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의 수학적 정의는 이래요. 어떤 함수가 이제 있는데 이계도 함수 값이 0이 나왔는데 거기 왼쪽 오른쪽에서 이계도 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면 그때 이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인데, 이계도 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이제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게 되는데,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볼록한 구간이고, 이계도 함수 값이 양수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파랑새우 가죠. 아래로 볼록한 구간인데, 이때 이 가운데 낑겨 있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극대극소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런 데가 극소고 뭐 요런 데가 극대라고 한다면 극대극소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변곡점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면은 이게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 구간에서는 핸들을 왼쪽으로 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를 자동차가 이제 이 그래프 곡선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커브의 방향이 바뀌죠. 오른쪽으로 핸들 감았다가 왼쪽으로 핸들 감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커브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변곡점을. 58번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계도함수 구하고 이계도함수 값이 0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이계도함수 개형 간단하게 봤을 때 0과 1에서 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따라서 x가 0과 x가 1에서 변곡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0,f0 그리고 1,f1이 변곡점의 좌표가 될 건데,
이때 요 값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답을 쓰시기를 바래요.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은 이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제곱은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밑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보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부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부호 판단은 분자만 놓고 하고, 부호 판단했을 때 분자만 놓고 오면 이러한 2차 함수 개형을 따라가겠죠. 부호 변화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이 절편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변화가 이제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변곡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f-1과 1, f1이 변곡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인데,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다 보니까 확인해야 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x값이 어떤 x값이 제외되거나 들어갈 수 없거나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한적인 정의역, 그다음 로그 함수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줘야 되는 게 유리함수하고 로그 함수 같은 애들 정의역 살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과 주기성, 이제 원점 대칭, y축 대칭, 우함수, 기함수 뭐 이런 것도 대칭성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주기함수 같은 경우,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주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중학교 때서부터 필수 요소였죠. x절편, y절편. 당연한 요소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가감소고, 그러고 이제 극대극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추가된 내용이 이제 오목과 볼록을 첨가해서 이제 그립니다. 오르락 내리락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변곡점 같은 것들도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고요. 다음 여섯 번째, 요게 이제 미적분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극한을 봐줘요. 극한을 보는 이유는 점근선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계속 작아진다고는 나오는데 수치상으로, 그런데 점근선에 근접하면서 감소해버리면 마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요런 유리함수 보시면요, 요런 유리함수 y는 x분의 1 보시면 이거 도함수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인데 보시면 이거 항상 0보다 작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감소해요. 그래프 항상 감소하죠. 자, 여기서 계속 감소합니다. 근데 얘도 계속 감소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웃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x축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근선인데 그 정근선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 이 얘기예요. 극한으로 확인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제 평평한 가로로 평평한 정근선을 가로 정근선이라고 하는데, 정근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로선이 있고 세로선이 있거든요.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Y축 요런 애들도 정근선이죠. 이런 세로선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정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그 함수도 보시면 세로 정근선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정의역, 그래서 이제 정의역 아까 1번에서 보고 넘어가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가로 정근선들은 이러한 극한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 정근선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는데, 이그젬플 59번 다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까지 찾았고요.
도함수 분모는 이제 항상 양수고 분자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분자만 봤을 때 지금 얘 요렇게 휘어져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래서 풀,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주고요. 이계 도함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 부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분모 필요 없고요. 항상 양수라서 분자의 개형만 놓고 봤을 때 3차 함수 개형이니까 뭐 이런 개형 따라간다고 봤을 때 가운데 0이고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이제 플러스 루트 3이고 마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려놓으면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감소, 증가 이런 거 한글로 써주는 걸 추천합니다. 감소 이런 거 써주고 수투에서는 이걸 화살표로 그렸단 말이에요.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안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목볼로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빨리 안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옆에다가 이런 거 써놓고 하세요. 이런 거 부등식 이런 거 하나만 써놔도 오목볼록인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얘는 오목 지금 윗방향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볼록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이제 요런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볼록하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오목하다. 이제 볼록하다. 이제 오목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 분모가 지수가 차수가 하나 더 커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의 극한도 한번 봐줍니다. 당연히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x축이 점근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x축 오른쪽 끝을 말하고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x축 왼쪽 끝을 말하는 건데 x축 오른쪽 끝에서 함수값이 0이고 왼쪽 끝에서도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는 가면 갈수록 x축과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점근선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을 하는데 지금 정의역은 사실 분모에 그 0이 되면 안 되는데 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다항함수죠.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실수 전체 값을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 정리해서 그래프를 이제 보면 0,0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점을 먼저 찍습니다. 이제 x축, y축 먼저 그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0,0을 기준으로 해서 y절편, x절편 뭐 이런 거 찾는데 지금 0,0 한 방에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봐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극대점, 극소점이니까 여기 살짝 오른쪽에다가 1, x가 1에서 지금 극대니까 함수값 보시면 2분의 1이죠. 1,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여기에 살짝 커브 줍니다. 여기가 극소다 이 얘기죠. 극소고 여기가 극대다 이 얘기입니다.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자 오목볼록 확인해 줍니다. 오목볼록 바뀌는 순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0에서 오목볼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모양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하죠. 그 다음 여기 아래로 이런 식으로 아래로 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됐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은 1보다 약간 오른쪽에 등장하는데
여기다가 점 한번 대충 찍어줍니다. 한 요 정도. 여기서 떨어져야 되니까 이러고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점 한번 찍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 정도의 점 한번 찍어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자꾸 X축이 점근선으로 등장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X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면은 자 이제 개형이 나오죠. 이 루트 3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커브가 위 커브로 이렇게 위로 볼록했다가 루트 3을 기점으로 아래 커브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따라 붙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아래 커브로 이렇게 돌다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지점에서 위 커브로 바뀌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쭉 올라가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X축에 들러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추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들 잡아보시면은 일단 아까 그 X절편 동시에 Y절편 0,0 찾았고 중요한 거 극소점, 극대점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 우리가 요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죠? 변곡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변곡점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점근선인 거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 요약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개형을 얻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수투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디테일이 많이 첨가가 됐죠. 자, 함수의 최대 최소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최대 최소는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하죠. 그래프 개형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그런 연습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그래프 이용해 가지고 했었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부등식도 나오는데 부등식 활용 나오죠. 그래프 그리면 되죠. 넘어갈게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나왔네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또 미분하면 가속도, 반대로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관계, 잘 한 번 더 숙지하고요. 하던 대로 이제 하죠. 위치 함수 주죠. 자, 그러니까 속도 함수 구하려고 미분한 도함수 이렇게 구했고요. 가속도 함수 구하려고 이렇게 이계도 함수까지 내려와서 구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수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부분이 뭐죠? 네,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여기 평면에서의 속도 요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평면 운동은 가로와 세로의 요소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그 보는 거죠. 따라서 평면에서 이제 어떤 점 P가 지금 이 곡선을 따라서 가는 와중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 속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속도 역시 평면에서의 속도이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속도는 직선 운동은 방향성이 딱 두 개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면 방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평면은 방향성이 다양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방향들이 있죠. 평면이다 보니까.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벡터가 뭐냐 그러면은 방향과 이 크기를 동시에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순서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쌍이라고 해서 x, y
예를 들어서 1,2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2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요렇게 이동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역시 P에서의 속도는 이건 위치입니다. 이건 P에서의 위치, X, Y에 의해서 설명되는 위치가 이러한 순서쌍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즉 X를 설명하는 함수가 ft, Y의 위치를 설명하는 함수가 gt라고 했을 때 속도 역시 순서쌍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각각의 성분들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화살표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가로고 여기가 세로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다음 가속도도 당연히 이제 미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요. 이계도함수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 가속도의 크기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 65번. 위치, X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고 Y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평면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해서 먼저 매개변수 미분을 활용해서 각각의 요소를 구해줍니다. 순간 변화량들을. 그러고 이계도함수까지 구한 김에 구해줍니다. 그래서 속도는 이제 뭐라고 쓰느냐? 속도는 이렇게 순서쌍으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순서쌍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순서쌍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1,2라고 했을 땐 가로로 한 칸, 위로 두 칸,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향하는 이만큼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화살표의 방향과 화살표의 크기를, 길이죠,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기법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쌍도 일종의 어떤 수인데, 이 수는 지금 벡터다. 이렇게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t가 1에서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이라고 했을 때 가로 성분 제곱, 세로 성분 제곱, 피타고라스 표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t의 값에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t에다가 1 넣어서 대입을 하면은 4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예, 제곱근이니까 루트 5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도 여기 나와 있죠. 2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의 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제곱, 마이너스 있어도 제곱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피타고라스 표현 들어가서 이때 t의 값에 1을 대입해서 마찬가지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